오늘 각종 사건, 사고 소식을 전해드리는 포인트 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최근 백화점을 비롯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테러 협박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거의 다 허위 신고지만 매번 경찰이 출동하게 되면서 행정력 낭비가 심각한 수준인데요. 엄벌할 수 있도록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정호진 기자입니다. 경찰 특공대원들이 중무장한 채 백화점 앞에 집결했습니다. 경찰은 주변 시민들의 대피로를 안내합니다. 한국은행 쪽으로 올라가실 수 있으니까 그쪽으로 들어가십시오. 지난 5일 신세계백화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던 게시글 하나에 4천여 명이 대피했고 경찰 특공대 240여 명이 출동했습니다. 허위글로 밝혀지면서 해프닝으로 마무리됐지만 공권력은 낭비됐고 백화점 영업도 한동안 중단되며 피해를 입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이 같은 허위 테러 협박글은 끊임없이 게시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광주여대 등을 향한 테러 예고에 이어 게임 회사 건물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글이 작성돼 경찰이 수색을 벌였습니다. 모두 허위 신고였지만 만에 하나 위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만큼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은 손 놓고 있을 수 없고 그만큼 다른 사건 대응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해 보다 엄중한 형사처벌이 필요하지만 현실은 솜방망이 처분이 대다수입니다. 공중협박죄는 최대 징역 5년까지 받을 수 있지만 나이가 어리거나 심신미약 등을 이유로 실제 처벌까지 이어지는 사례는 적습니다. 실제 테러 협박 관련 허위 신고 건수는 지난해 하루 15번꼴로 계속 늘고 있는데 형사 입건까지 이어진 경우는 오히려 줄었고 공중협박 혐의로 검거된 피의자 가운데 20%는 불송치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서라도 사법부의 엄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안 해서 그렇죠. 더 많은 시민들이 불안과 공포에 떨잖아요. 단순히 애들 장난이 되느냐고 넘겨야 되느냐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경찰은 형사처벌뿐 아니라 가짜 테러, 협박글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을 검토하겠다며 대응 강화를 예고했습니다. 행위자 입장에서는 형사처벌은 물론 경제적 책임이라는 복합적 부담을 느끼게 될 것이고요. 잠재적인 모방 범죄자들도 강한 경고를 구체적인 손해배상 범위 등에 대한 법적, 제도적 근거도 마련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정호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북경찰청이 지역 내 사건을 수사하면서 피의자들이 잇따라 사망해 강압수사가 아니었냐는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경찰은 진상 파악을 위해 수사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엄승현 기자입니다. 지난 2020년 전북 익산시의 간판 정비 사업과 관련한 지역 내 조합과 업체 간 특혜 의혹을 수사해온 전북경찰. 최근 익산시청을 압수수색하고 차량에서 수천만 원의 현금 등이 발견된 공무원 A씨를 긴급 체포해 구속 송치했습니다. 또 A씨에게 돈을 건넸을 것으로 추정되는 업체 4곳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업체 대표 한 명이 압수수색 직후 사망하면서 강압수사 아니었냐는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숨진 업체 대표 B씨가 지인과의 통화에서 경찰로부터 협박성 발언을 들었다고 주장한 겁니다. 말로는 뭐 회사 문 닫게 한다고 막 그렇게 하더라고. 또한 경찰이 이번 사건과는 관련이 없는 내용 등을 언급하며 압박을 했다고 말합니다. 허위로 직원 누구면 이걸로 탈세하는 거 아니냐. 이른바 별건 수사 가능성을 언급한 건데 경찰은 진상 파악을 위해 감찰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의혹이 규명될 때까지 사건 담당 팀장과 수사관에 대해 업무를 배제시키겠다며 진상 파악 및 책임 소재 확인을 위해 수사 감찰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북경찰청에서는 앞서 지난 4일에도 다른 사건과 관련해 수사관이 압수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피의자가 극단적인 선택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연합뉴스TV 엄승현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14명의 사상자를 낸 이른바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습니다. 2심 재판부는 금고 7년 6개월의 원심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했는데요. 그 판결 이유를 임광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방통행도로를 역주행해 횡단보도를 지나 시속 100km가 넘는 속도로 내달리는 차량. 결국 인도로 돌진하면서 9명이 숨지는 등 14명의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차량 운전자 68살 차모 씨는 줄곧 급발진을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1심 재판부는 금고 7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차 씨가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 페달로 오해해 밟는 등 과실로 인한 사고가 발생했다고 본 겁니다. 2심 재판부의 판단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차 씨는 페달 오조작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호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차량 결함에 따른 급발진으로 볼 수 없다며 유죄를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1심이 선고한 7년 6개월을 깨고 차 씨의 형량을 금고 5년으로 감형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각각의 피해를 별개의 보험죄로 보고 처벌 상한인 금고 7년 6개월을 선고했지만 2심은 차 씨가 낸 사고를 하나의 행위로 봐야 한다며 경합범 가중을 하지 않는 상태에 법정 최고형을 선고한 것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로 잘못 밟은 과실이 주된 원인으로 사고 발생 구성 요건이 단일하다며 각 피해는 동일한 행위의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럼에도 차 씨의 과실로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고 유족들에게 지급된 보험금만으로 피해가 온전히 회복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법이 허용하는 상한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임광빈입니다.